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다들 지금 사실 이제 코인 시작하셔가지고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주인공은 예전에 계속 주인공이 비트코인이었다가 알트 시장에서 주인공은 이제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이 이런 기사가 났어요. 다음 목표는 4,200달러다. 여기를 돌파하면 상승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4,200달러가 큰 가격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3,700달러 언저리거든요. 4,200달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 580만 원, 약 600만 원 정도 돈이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더리움의 정고점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의 올타임 하이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올타임 하이가 최고점이 4,890, 뭐 한 4,900 정도 보면 되는데 이제 5,2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얘기를 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비트코인은 되게 잘 키운 부잣집 자식 아들 같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자기 부잣집 자식 그 걔만 잘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고 사람들이 사랑받아서.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서자의 장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더리움이 잘 나가면 그 이더리움이 그 밑에 있는 코인들을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뭐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솔라나라든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승한다. 그럼 알트 시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곧 불장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3,8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3,800달러를 회복하면서 이제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부 조정을 해서 약간 내려왔죠. 지금 한 3,700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고 높은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가 3,859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조정이 있어서 다시 3,700달러를 조정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상승분이 이제 저점 대비 61%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 지지선에서 추세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핵심 저항선은 3,770달러에서 3,800달러 선이고 이 저항선을 잘 유지를 했었을 때 다시 3,920달러 거쳐서 4,0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2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200달러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이제 완전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더욱더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온 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틀째 유출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3일째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ETF인데 빠져나가는 게 보시면 이제 빨간색 표시된 게 빠져나가는 건데 이제 순 유입 있고 빠져나가는 게 종종 이게 띄엄띄엄 보이죠. 그리고 이 다음 이제 이더리움 캐시플로우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입만 있었습니다. 13일째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단위는 밀리언 억입니다. 이제 58억 달러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트 그리고 뭐 그레이 스케일 이런 데서는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ETF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었다면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ETF에서 유입한 규모의 돈은 이제 5억 3천 달러로 7,148억 정도 전일 대비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월가 기간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기업이죠. 샤프링크, 비트마인, 이머전, BETF 기간에서도 ETF 이제 이더리움 매입에 뛰어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결제 스테이킹 자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ETF 운용 자산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대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일부 조정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꾸준하게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의 수요가
공급의 7배 정도다. 공급은 조금만 되고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 가격 상승은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 호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트위터에다 얘기를 했는데 ETF와 기업 수요 폭발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은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곧 급등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죠. 뭐 봅시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 7일 대비 16% 올랐지만 30일 대비는 거의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4월 저점 대비해서는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올랐죠. 상승 배경은 간단합니다. ETF 상장지 펀드 거기서 기업 재무 부분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ETF 기업이 이제 새로 발행한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양을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에서 예전에 공급 불균형이 나타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전체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이 이제 7일 대비 뭐 한 달 대비했었을 때는 뭐 플로키라든지 뭐 펭구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많이 올랐어요. 한 달 대비. 이런 코인들이 기준되어 있는 이제 카테고리가 뭐냐면 밈코인이거든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질 때 좀 떨어지긴 하지만 가파르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가파르게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밈코인들은 지금 현재 이제 주목받고 있는 블로키라든지 이제 펭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라나 기반의 그런 코인이거든요. 볼륨 이제 지금 테더가 가장 많습니다. 테더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솔라나를 통해서 민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 플랫폼 코인 테조스라든지 에테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플랫폼 코인은 테조스, RWA 코인이죠. 테조스 있고 그리고 에테나 그리고 디파이 이제 CRV 도지 코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전체적으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 조정 없이는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이라 하면은 뭐 10% 하락을 얘기할 수 있고 한 15% 하락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장이 무난하게 우상승하는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켓캡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라고 할 게 없어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장세가 오히려 저는 좀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골이 있어야지 또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면은 좀 더 하락의 골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소 내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간보기를 하고 있다. 거래소의 유입 자금 자체가 2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냐? 뭐 사람들이 이제 개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알트코인이 오른다는 뜻인데 언제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냐? 자, 봅시다. 어디서 보냐면 거래 대금을 체크를 했었을 때 지금 XRP 같은 경우 XRP가 거래 대금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코인 하나만으로 코스닥 코스피 합친 그 거래 대금이 뭐 8조 10조 정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봤었을 때 뭐 1조 넘어가는 1조 6천억 스트라이크만 지금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뭐 다른 게 몇 조씩 나오고 이런 거래량이 아직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전날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래 대금이 몇 조짜리 뭐 이렇게 2조 3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 거래소에 폭발적으로 자금이 좀 유입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업비트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은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퓨어앤그리드도 아직까지는 준수한 편이다. 아직 녹색 구간이죠.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은 한 80 넘어가게 되면은 극단적 이제 환희
도달하면은 그때는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이 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좀 끼어 있거든요. 보시면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김프가 지금 껴 있거든요. 마이너스 김프가 껴 있다는 거는 해외에서 이제 마이너스 김프 있죠. 해외에서 좀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더 관찰하면서 여러분 좀 더 긍정적으로 너무 환희에 휩싸이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이 장을 판단하면서 현금화를 시킬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정비해야 될 거 일부 돈을 많이 벌면은 뭐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좋겠지만 비트코인을 좀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감사합니다.